어워즈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미라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사실 이제 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저희 피트니스 업계는 불안과 또 흔들림의 연속이었는데요.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여파를 또 거치고 본인의 업종에서 또 열심히 성과를 내신 분들을 모시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 47컴퍼니의 이진혁 상무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7컴퍼니 이진혁 상무입니다. 네, 먼저 토크쇼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을 축하드리는 의미로 박수로 한번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과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게 됐는데요. 각 업계에서 또 큰 성과를 내신 분들이다 보니까 재활, PT, 기구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대화들을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토크쇼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각 업종의 트렌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각 업종에 대해서 좀 대표적으로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업계 트렌드는 좀 요즘 이런 분위기다. 네, 문고현 대표님 혹시 그 재활업계는 좀 요즘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재활운동 관련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이나 콘텐츠로 해서 또 각 집마다 해서 1:1 재활 PT 개념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트렌드가 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바뀐 느낌이에요. SNS나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좀 1:1로 PT도 운영을 하시고 하는데 또 좀 다른 업계는 어떤 다른 점들이 있을까요? 기구업계는 좀 일단은 대형화해서 소형화가 되고 있고요. 한 명이 듣는 PT를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들으면서 짧은 시간, 1시간이 아니고 30분, 20분 이렇게 조금씩 더 짧아지고 작아지는 추세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전에는 헬스장을 만든다면 200평? 300평 정도의 센터 정도 돼야 헬스장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50평, 30평 작게 점점 소형화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 센터는 많이 오픈을 안 했고요. 소형 센터는 정말 많이 오픈했어요. 네, 그래서 좀 추세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이렇게 짐이나 PT 샵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의견도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부산 광안리 앞에 400평 헬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처 대부분 큰 헬스장은 다 문을 닫고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7군데가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반대로 했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직원이 19명이었고 줌바, 댄스, 스피닝, GX 프로그램 다 하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집합 금지 때 이런 거 운영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 기간 때 어떻게 했냐, 반대로 근처에 GX룸 다 없어지니까 다 찾아서 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 밖으로 나가가지고 코로나 시위도 하고 시위도 동참하고 주도하고 저녁 뉴스 7시 메인 생방송 토크도 나왔었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번 TV에 많이 나왔어요. 데모할 때. 그래서 직접 부산시랑 협상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집합금지도 풀렸었고요. 살려고 진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헬스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다른 방식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지 같이 살 수 있겠더라고요. 혼자 살려는 게 아니고 서로 도와야지 상생되는 구조고. 좀 전반적인 트렌드를 좀 다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분위기나 요즘 어떻게 보는지 이런 관점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산은 좀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춘천은 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일단 춘천 같은 경우도 이제 소형 센터로 많이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아무래도 대형 센터 같은 경우는 이 지출이나 일이 아무래도 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타격이 더 크게 와서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 센터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모이는 거를 꺼려하고 이제 개인마다 와서 그 시간에 운동을 하시는 걸 더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좀 나오다 보니 이제 대형 센터는 이제 조금 사람들이 가지 않는 추세인 것 같아요. 춘천 같은 경우는. 센터도 센터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 레슨을 받아서 홈스쿨 많이 하세요. 1대1, 네. 1대1로, 네네. 그러니까 쌤들이 오셔가지고 집으로 오셔서 개인 1대1로 많이 하세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스타트업 회사 쪽에서도 이런 피트니스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홈 트레이닝이나 이런 영상을 만드는 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저희도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모션 인식 AI 개발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많은 업체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화로 넘어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ICT 개발이 좀 더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보험사에서도 피트니스 쪽 코드 계속 건들고 있거든요. 등록대 고객들이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 또 이제 보험 수가가 낮아지고 이제 지출이 적어지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 보험료 좀 낮춰주고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보험사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지금. 네. 저 얘기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지금 대형화에서 좀 소형화가 됐다, 뭐 개인적으로 1대1 PT나 집에서 홈트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추세다라고 좀 입을 모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바뀐 트렌드에 좀 맞춰서 움직인다면 앞으로는 좀 저희가 밝은 전망을 기대해봐도 될지 각 업계에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일단 제휴업계 같은 경우는 그걸 맞춰서 1대1로 계속 운영을 좀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셨고 혹시 다른 업계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이런 피트니스 운동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출전하는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또 인바코리아에서는 지금 내추럴 보디빌딩 자격증을 발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랑 이제 조인을 해서 해외 대학교, 오스트리아 대학교를 이제 한국에 있는 트레이너들을 보내고 굉장히 한국 선수들이 포징 레슨이나 이런 트레이닝 레슨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빛을 많이 못 보고 있고 마케팅이 안 되다 보니까 수면 장애인들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를 하려고 인바코리아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양성되는 트렌드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을 더 광고 마케팅 해드리고 그리고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체계로 해서 좀 내추럴 보디빌딩과 보디빌딩 대회를 좀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피트니스라고 생각을 하면 헬스나 좀 보디빌딩 이런 쪽만 많이 생각하시고 좀 이제 건강 이런 쪽만 생각하시는데 요즘 좀 피트니스 트렌드를 보면 필라테스가 또 빠질 수가 없거든요. 필라테스 업계에서는 또 보셨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보셨었는지. 근데 저는 필라테스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필라도 경험업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지 필라테스 업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저도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들어봤을 때 필라테스도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재활적으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꼭 재활이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히 사람 몸을 가르치는 일이라면은 몸에 대한 좀 이해가 깔린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상태로 접근하기 좀 상대적으로 좀 쉬웠으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충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좀 업계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좀 다시 바뀌려는 모습이 좀 보여서 저는 앞으로 밝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트니스 쪽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또 저희가 코로나를 빼면 또 안 될 것 같긴 한데 코로나가 지금 한 2년에서 3년 정도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코로나 시기를 겪으시면서 또는 그 이후에 또 어떤 식으로 업계가 변화가 있는지 한번 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인테리어 쪽은 사실 코로나 때 너무 호황이라 너무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호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집합금지 걸렸을 때 필라테스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거의 한 달에 저희가 시공하는 것만 거의 한 40개 정도는 오픈을 해드린 것 같아요. 한 달마다. 그러면은 지금 2년이 넘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저희는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호황이었고 PT샵은 점점 더 약간 상승세라고 보고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그리고 필라테스는 점점 더 하향이라고 좀 이렇게 보거든요. 원체 포화 상태인 상태에서 더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 지금은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이 말이 안 되게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 뭐 회당 뭐 천차만별인데 1,900원. 네, 그룹 수업 기준으로 6,000원대도 코로나 때는 6,000원까지 내려갔어요. 네, 6,000원, 5,000원. 1대8 수업이긴 한데. 저희는 컨설팅을 또 해주는 회사다 보니까 많이 의뢰를 하세요. 많이 여쭤보시고 저희 공사를 하는 도중에도 매출이 잘 나올까요? 할까요? 이러신 분들 많은데 제가 지금은 딱 말씀드리는 거는 옛날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홍보를 하시고 뭔가 마케팅 했을 때도 흐지부지 해가지고는 지금은 못 살아남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저희는 나쁘지는 않았다. 저희의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혹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때 혹시 다른 업계나 아니면 다른 동종 업체랑 차별화된 전략으로 혹시 좀 타격이 적으셨던 거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좋으셨던 대표님도 계실까요? 저는 최악을 겪었죠. 왜냐면 대회를 이제 제가 라이센스를 받아오고 바로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와, 근데 진짜로 대관도 안 되지. 출전자들은 또 코로나라고 핑계대고 그냥 막 환불을 요구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류적인 거 그리고 모든 걸 깐깐히 그냥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깐깐하게 굴고 하니까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체계화를 하고 깐깐하게 하고 베네핏을 더 많이 주고 하니 더 이렇게 출전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 5번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네, 단독 개최를 했는데 이런 예산 투자와 또 출전자들한테 배려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도핑 테스트를 전액 지원하고 뭐 전원 도핑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 잘 됐습니다. 네, 지정기부단체로 등록이 됐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정바른 단체로 지원 사항을 많이 늘려가고 이런 부분들을 늘려가는 걸로 해서 어떻게 잘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계시는 대표님도 거의 코로나 때 제가 작년에 해드렸죠? 아니요. 올해인가요? 네, 올해 3월에. 너무 잘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3월에 PT샵 오픈하셨는데 매출 자랑 좀 해주세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진짜. 저희 오픈할 때 사실 코로나 시기에 걸쳐져 있었거든요. 괜찮을까? 좀 걱정이 컸는데 진짜 4.7 만나서 가능했던 것 같긴 해요. 웃음이 네. 답을 주시네요. 네. 다행입니다. 전화 통화한 거 영상도 올려주셨는데 유튜브 쇼츠. 네, 맞아요. 그 저희- 매출의 네. 주인공이세요. 네. 대박 완전 대박 났더만. 네. 네, 여보세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자국동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출이 많이 나왔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 벌써 전해 들으셨어요? 네, 1억이 넘으셨다고. 아, 넘진 않고요. 아, 네, 그래요? 1억 근접했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전화 네. 드렸어요. 아유, 감사하다고. 아니에요. 대표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요, 저희 저희 스트레스 못지않게 많이 받으셨을 텐데.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아유. 신경 많이 써주신 티가 너무 나고 많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네네. 감사해요. 아유, 다행입니다. 진짜 덕분에 저희 좋게 잘 오픈할 수 있었어요, 무사히. 네,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제가 화환이랑 또 필요하신 거 부분 뭐 언제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잘 돼서 다행입니다. 제가 잘 된 건 아니고. 아니, 잘 되면 똑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저희도 뿌듯하죠. 근데 그러니까. 진짜. 저희 기부잖아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이쁜 척을 하면서 이쁜 디저트 드시고 계시죠? 아니 앞에 있는 게 여러분 모형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너무 맛있는데 옆방에서 바리스타 분들께서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커피도 내려주시고 또 케이크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다들 커피의 맛을 한번 언더스탠딩 해볼까요? 오, 커피 한 번 마셔볼까요? 저는 한국 전직 1기 바리스타입니다. 네, 한국 초대 바리스타였고 경기도 이제 많이 나갔고 이제 양성도 많이 했는데 커피 진짜 맛있습니다. 바리스타가 인정하는 커피. 네. 제가 코로나를 극복했던 방법이 좀 제가 청개구리띠예요. 하지 말라는 거, 남들 하지 말라는 거 좀 많이 해요. 헬스장 안에 영어 학원이 있어요. 이 아이템이 어떤 거냐면 헬스장에 24시간 운영합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헬스장 그 셔터 문이 고장나서 생각해보니까 고치는 비용보다 그냥 24시간 문 열어놓자. 아, 너무 좋더라고요. 오픈 안 해도 돼, 문 안 닫아도 돼. 생각을 바꾸니까 거꾸로 하니까 24시간 운영해서 안 하던 시간에 새로운 수익이 창출이 됐고요. 그리고 낮 시간
헬스장 대부분 12시부터 저녁 사이 낮 시간 사람들이 잘 안 와요. 대형이다 보니까 80평에 부산에서 제일 큰 GX룸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간에 영어 컨텐츠로 애들이 뛰어놀면서 영어로 운동을 하고 뛰어놀면서 영어를 가르치니까 장기교로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기억나는 게 1%도 안 돼요. 근데 몸으로 부딪혀서 직접 움직이면서 배우면 50% 이상이 장기교로 넘어갑니다.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든 집 안에만 있는 사람들 불러낼까 이렇게 연구를 해서 애들을 6, 7세가 타켓이다 보니까 어머니는 직접 헬스장 데리고 와야 돼요. 애들을. 학원차 운행을 안 합니다. 이게 전략이고요. 애들 엄마가 직접 데리고 오는 그 시간에 아까우니까 PT도 받고 운동도 하고 같이 운동을. 네, 애들 맡겨놓고 운동을 수입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콘텐츠 자체가 학원이다 보니까 헬스 말도 안 되는 그 한 달 2만 원, 3만 원 그 요금이 아니에요. 한 달 25만 원입니다. 주 2회입니다. PT 요금보다 더 비싸요. 그 부가가치입니다. 있어야 본인이 받게 내년에 될 것 영어 공부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제가 가서 영어도 같이 배우면서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배우면은 오래 간다는 말씀. 네, 진짜 알겠습니다. 저 영어 못합니다. 알파벳도 몰라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인데 학교를 한 달 갔어요. 코로나 집합금지 첫 해. 지금 10살인데 한 달 학교 갔더니 진짜 바보예요. 집에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이걸 하게 됐어요. 이렇게 차상민 대표님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이제 뇌가 중요하구나 역시. 네. 치매 예방도 되고 항암 효과도 되고 제가 직접 다 경험을 해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